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서울에서의 긴 세월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67세 김순자의 이야기예요. 귀향이라는 선택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황혼의 사랑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서울 생활과 사별. 서울에서의 4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23세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자란 제게 서울의 빠른 속도와 복잡함은 버거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늘 제 편이었어요. 순자야, 괜찮아.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죠. 우리는 종로에서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죠.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함께 꿈을 키워나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장사 수완이 좋았고 저는 손님들을 대하는데 재능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는 번창했고 우리는 두 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딸 미영이와 아들 준호는 우리의 자랑이었죠.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엄격한 편이었지만 항상 사랑으로 대했어요. 특히 준호가 중학교 때 반항기를 겪을 때도 끝까지 믿어주었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는 가게를 확장했어요. 강남에 새 매장을 열었을 때 남편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순자야, 우리가 해냈어. 라고 말하며 제 이마에 키스를 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어요. 미영이는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취업을 했고 준호는 부산에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죠.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5년 전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은 채로 떠났어요. 마지막 말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 후로 매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큰 아파트는 더 이상 집이 아닌 텅 빈 공간으로만 느껴졌죠. 40년 동안 함께 모은 추억들, 사진들, 물건들.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어요. 가끔은 그의 옷장을 열고 그의 냄새를 맡으며 울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놓고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던 남편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죠. 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침대에 누워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어요. 외로움이란 게 이런 것일까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아이들이 가끔 방문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손길이, 목소리가,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고 싶었어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웃음을 나누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했죠. 귀향의 결정. 작년 겨울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경상북도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 제가 18살 때까지 살았던 곳이죠. 창문 밖으로 내리는 서울의 눈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고향에서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들과 함께했던 그 따뜻한 시간들. 그날 밤 꿈에서 고향집 마당의 감나무를 보았어요. 늘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던 그 나무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움이 너무 강하게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여전히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순자야, 고향은 널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 돌아오렴. 그 말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어요. 서울의 삶을 돌아보니 남편 없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는 이미 몇 년 전에 매각했고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추억뿐인 큰 아파트와 외로운 시간들. 그때 결심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내가 진정으로 속했던 곳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고 고향 마을 근처 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사촌 언니의 도움으로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한옥을 찾게 되었어요. 주인은 서울로 이사를 가서 몇 년째 빈집으로 두고 있었대요. 아들 준호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서울에서 평생 사셨는데 갑자기 시골로 가신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딸 미영이는 더 강하게 반대했죠. 캐나다에서 화상통화로 눈물을 보이며 엄마,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의료시설도 멀고 불편할 텐데. 서울에 계시면 제가 자주 방문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제가 홀로 시골에서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면 불안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걱정 마. 엄마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어. 낯선 곳이 아니야. 오히려 더 편안할지도 몰라. 결국 아이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준호는 주말마다 와서 집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미영이는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하며 매일 화상통화를 하자고 했죠.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고향에 작은 한옥을 샀어요. 150년 된 고택이었는데 기와는 깨진 곳이 많았고 마루는 삐걱거렸죠. 하지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집이 저를 반기는 것 같았죠. 준호의 도움으로 2달간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통적인 구조는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었죠. 부엌과 화장실은 완전히 새로 만들었고 온돌 시스템도 최신으로 교체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고 앞들에는 꽃을 심었어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처음으로 그 집에서 잠을 잤을 때 어릴 적 고향집에서 느꼈던 그 안정감이 다시 찾아왔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죠. 서울에서의 40년은 마치 긴 꿈처럼 느껴졌어요. 고향에서의 새로운 시작. 고향에 돌아온 첫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은 사라지고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렸죠. 오랜만에 방문한 시장에서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그 냄새와 분위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웃들도 친절했어요. 특히 마을 노인회관에서는 많은 분들과 알게 되었죠. 매일 아침 걷기 모임에 참여하고 일주일에 3번은 요가 수업도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어요. 넓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죠. 그의 체온이 그리웠어요. 누군가의 숨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결핍이었어요. 고향에서의 적응. 고향으로 돌아온 첫 달은 쉽지 않았어요. 서울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몸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특히 겨울이라 더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방이 차갑고 장작을 넣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고충도 잠시, 봄이 오면서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핀 매화를 보는 일, 텃밭에 상추와 깻잎을 심는 일,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별을 보는 일.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어린 시절 함께 뛰놀았던 친구들 몇몇이 아직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재회하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순자야, 너 정말 달라진 게 없구나. 라고 말하며 웃던 영숙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들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 민요 교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영화 상영회도 있었죠. 그렇게 조금씩 마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어요. 넓은 한옥에 혼자 있으니 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들렸고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 그랬어요.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남편과 함께했던 비 오는 날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은 비 오는 날이면 늘 제 손을 잡고 비 오는 날엔 내 곁에 있고 싶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와의 만남. 고향에 돌아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운명처럼 그를 만났어요. 주말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죠. 특별히 손님이 올 예정이라 쌀을 좀 더 사야 했어요. 20kg짜리 쌀 포대를 사서 들고 가는데 무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잠시 쉬어가려고 길가에 쌀 포대를 내려놓고 땀을 닦고 있었어요.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키 큰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흰 머리에 갈색 재킷을 입고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이런 무거운 것은 함께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쌀 포대를 들어 올렸어요. 집까지 함께 걸으면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이름은 박정호. 70세의 귀촌인이었어요. 서울에서 건축가로 일하다 5년 전 은퇴하고 이곳에 내려왔다고 했죠. 특히 저희 집 리모델링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이 한옥은 참 아름답게 고쳐졌네요. 전통의 미를 잘 살렸어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과 함께 정성껏 고친 집이니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 지쳐 평화를 찾아온 거죠. 집 앞에 도착해서 쌀 포대를 내려놓으며 그가 물었어요. 혼자 사세요? 잠시 망설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낯선 이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열렸어요. 네, 남편은 5년 전에 떠났어요. 아이들은 서울과 캐나다에 있고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들은 각자 자기 삶이 있죠. 딸은 미국에, 아들은 대전에 있어요. 그의 말에 묘한 공감이 느껴졌어요. 둘 다 비슷한 상황이었죠. 혼자가 된 노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요. 혹시 오늘 저녁 함께 하실래요? 제가 사는 마을이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좋은 식당이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죠.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된 것 같았어요. 마치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데이트의 시작. 정호 씨와의 첫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젊은 시절 야망에 가득 차 일에만 몰두하다 결국 가정을 잃었다고 후회했어요. 저는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키우며 겪은 어려움, 그리고 남편 사별 후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날 밤 그는 제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손을 잡거나 포옹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어요. 좋아요. 제 대답은 단순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아침 산책, 함께하는 점심, 가끔은 그의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도 했죠. 그는 요리를 꽤 잘했어요. 특히 파스타는 정말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의 발전.
2달 정도 지났을 때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놀랍게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괜찮아요? 그가 물었죠. 네, 좋아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체온이었죠. 가슴이 떨렸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소녀처럼 설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데이트의 시작. 정호 씨가 알려준 식당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식당이었는데 정갈한 한정식을 내는 곳이었죠. 그는 이미 단골인 듯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가 저를 소개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드디어 좋은 분 만나셨네요. 그 말에 우리 둘 다 당황했지만 웃음으로 넘겼어요.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계절 나물과 생선 구이, 된장찌개. 모든 음식이 정성스러웠죠.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호 씨는 서울 강남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었대요. 대형 건물부터 개인 주택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특히 전통 한옥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은퇴 후 이 지역을 선택했나 봐요. 안동 근처는 전통 가옥이 많이 보존된 곳이니까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가정은 소홀했어요.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아내는 늘 외로웠겠죠.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을 열었어요.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아이들 키우며 겪은 어려움, 그리고 남편 사별 후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죠.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저를 데리고 근처 강가로 걸어갔어요.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죠. 우리는 강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선 별을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선 이렇게 많은 별이 보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그래서 이곳이 좋아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별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제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손을 잡거나 포옹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도 만날 수. 관계의 깊어짐. 첫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종종 제 집에서 밤을 보냈고 가끔은 제가 그의 집에 머물기도 했죠. 놀랍게도 육체적인 관계는 나이와 함께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서두르고 격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천천히 서로를 느끼고 즐기는 법을 알게 되었죠. 때로는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때로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을 나누기도 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삶에 더 이상 이런 감정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그가 말했어요. 저도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 우리의 관계가 진지해지자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먼저 제 아이들에게 전화했죠. 엄마, 정말요? 그 나이에? 딸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단다, 제가 대답했죠. 잠시 침묵 후 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그 사람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났지만 이해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걱정 마. 엄마는 이제 어른이야. 판단할 수 있어. 정호 씨의 자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대요. 특히 그의 딸은 꽤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동거의 결정. 약 8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동거를 결심했어요. 결혼은 아니었지만 함께 살기로 한 거죠. 그의 집이 더 넓고 정원도 있어서 그곳으로 제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짐을 정리하며 말했죠.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니까요. 그가 대답했어요.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기에 서로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때로는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은 왜 항상 이렇게 고집이세요? 그가 한 번은 화를 내기도 했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맞받아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밤이 되면 서로 안고 모든 갈등은 잊혀졌습니다. 육체적 관계의 변화. 동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육체적 관계도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몸을 잘 알게 되었고 무엇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죠. 정호 씨는 늘 제 만족을 우선시했어요. 그는 자신의 몸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포옹과 키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는 함께 샤워하는 것을 즐겼고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 주기도 했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감각이에요.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이제는 모든 순간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그 말에 공감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의 본질이 달라졌어요. 더 깊은 교감, 더 진실된 연결을 찾게 된 거죠. 물론 한계도 있었어요. 체력의 문제, 가끔 찾아오는 건강 이슈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그날그날 느끼는 대로 서로를 대했어요. 주변의 시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대부분은 우리를 축하해 주었지만 일부는 뒤에서 수군거렸죠. 저 나이에 무슨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이니까요. 마을 노인회관에서는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죠. 이 나이에도 새 인연이 생길 수 있다니 나도 기대해 볼까? 한 할머니가 제게 속삭이기도 했어요. 건강과 성생활.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정호 씨는 고혈압이 있었고 저는 관절염이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의사와 상담해 봤어요. 약을 처방받았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이해했어요. 그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며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여행과 새로운 경험. 동거 1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오랜만의 여행이었죠. 호텔 방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와인을 마셨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말했어요. 나도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대답했죠.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의 모든 것이 제게는 완벽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추억을 쌓았고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
이제 우리는 함께 2년을 보냈어요. 아이들도 점차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가끔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거예요? 어느 날 밤 그가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충분히 행복했고 법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죠. 대신 서로에게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외로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을 보며 눈을 뜨고 밤에는 그의 품 안에서 잠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